지옥 같은 실버타운에 들어간 80대 할머니의 분통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80살이 되었지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자식을 키우던 시절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현수, 둘째 아들 준서, 막내딸 수연이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첫째 아들 현수는 사업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준서는 회사원이 되었으며 막내딸 수연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손주들이 태어나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쉽지 않죠. 2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아이들은 모두 바쁘고 손주들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늙었나 보다. 이러다 정말 잊혀지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첫째 아들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현수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특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이 방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현수가 가져온 제안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리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엄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상급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현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자주 찾아뵐 거예요. 엄마의 건강을 잘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현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엄마,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직접 보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현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직접 보고 결정해야겠지. 다음 날, 현수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럭셔리 호텔 같은 외관, 잘 관리된 정원 그리고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까지. 로비에서 우리를 맞아준 직원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늑한 개인 방,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의류 상점까지 있었습니다. 현수가 프로그램 공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프로그램 좀 보세요. 요가 센터에서 예술과 음악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수야, 이렇게 좋은 곳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현수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외롭지 않을까.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이사하는 날, 모든 자녀와 손자들이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눈물도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자들이 외쳤습니다. 개인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실버타운에서의 2번째 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지. 방을 둘러보니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박순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이 서비스에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순자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와서 앉으세요. 영자 할머니 옆에 앉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환영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왔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할서에서 1달 전에 왔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일상,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실버타운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요가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요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운동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뻣뻣했지만 강사분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따라하기 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씨, 내일 정원 가꾸기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영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최근에는 꽃과 나무를 돌볼 기회가 없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매일 뭔가를 배우는 게 참 좋아. 현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잘 적응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자주 올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저를 방문해 주기만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실버타운에서의 삶과 새로운 친구들,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달이 지나자
저는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정원 가꾸기나 미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 수업에서 기른 식물들이 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줘.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버타운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옛 집이 생각나서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밖에서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인 영자 할머니는 저와 대화를 나누며 제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로 몸이 유연해지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웠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구나. 실버타운에서의 첫새 달을 보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로움이 밀려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며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리워서요. 가끔은 여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니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버타운에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당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고 직원들의 세심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점심 식사 중에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형식적이 되었고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으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박순자님,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프로그램이 단순히 취소되었고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살던 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직 간호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노인들이 직접 불러 병원에 이송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다양한 불평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요. 정말 불친절해요. 맞아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저도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관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순자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전히 만족시켜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자 실버타운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설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요? 저도 그래요. 가끔 여기 온 것을 후회하기도 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당에는 주민들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한 할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제발 빨리 움직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그제서야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고 그저 할머니의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실버타운의 안전망이 이렇게 허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실버타운이 이렇게 위험한 곳일 줄이야. 그 순간 실버타운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실망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무언가 변해야 해.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한 꿈이 아닌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주민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사는 곳이 이게 뭐죠?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다니. 그러나 관리 사무소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 서비스를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은 이미 받았잖아. 맞아. 어르신들은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자 씨, 저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순자 씨. 처음과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 더 없애자. 어차피 기억도 잘 못하실 거야. 그래, 그 대신 비용 절감해서 우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잖아. 이 대화를 듣고 나니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직원들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었고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갔고 서로의 방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요. 정말 불친절해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실망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막내딸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불만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수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신중히 살펴봤어야 했어요. 수연이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런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지만 가족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다음에는 꼭 할게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울었습니다. 혼자 밤에 있을 때 더 슬펐습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옆방의 김 할머니는 저를 보고 걱정하셨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바쁘구나. 미안해, 엄마. 다음번에는 꼭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음번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멀어지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이 보고 싶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이러다 정말 혼자 남는 게 아닐까? 둘째 아들 준서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어쨌든 공부가 중요하니까. 속으로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 수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옛 집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시간, 명절 때에 북적이고 소란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은 더욱 헝클어진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로비에 앉아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들며 우리 아이들일까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실망했습니다. 박순자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힘없이 일어나 식당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수연이 생일이네. 급히 방으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생일 축하해. 엄마, 제 생일 기억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딸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러주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진 것도 슬펐지만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영자 할머니와 함께 운동실에 갔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천천히 합시다. 무리하지 말아요. 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영자 할머니, 우리 나이에 맞게 합시다. 하지만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몇 명이 이미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를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빈 자전거에 앉아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한다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그날 이후로 운동실에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옛 추억에 잠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무리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슬픔에 젖은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일이 중요하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게 맞는 걸까? 가족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쩌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나는 로비에 다시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또다시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아이들이 왔을까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냥 가족이 그리워서요.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힘내요, 순자 씨. 어느 날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 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수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다. 내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저도 바쁘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수연이의 짜증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이 이렇게나 외롭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버거운 하루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운동실 사건 이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자 할머니. 우리도 이곳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시설 사용 시간을 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와 순자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생각을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 할머니와 저는 운동실로 향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여기서도 편히 지내지 못하겠네.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살 권리가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노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가든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순자 씨, 그만해요. 더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그 노인의 편을 들며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도 이곳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낙담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수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흐느꼈습니다. 손녀의 환하게 웃던 얼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이 모두 스쳐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울고 있나요? 저는 순자 할머니 앞에서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한 것, 가족과 멀어져 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좌절감, 모든 것을.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그 품에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 울지 마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시들어갈 수는 없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정말 나가요. 결심이 섰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도 있고 현실적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결심을 하고 나니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나는 실버타운에서 겪은 문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봐요. 하나도 빠짐없이. 영자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씩 떠올리며 적어나갔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규칙. 몇 달 전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일부 주민들의 편을 들어 우리에게만 사용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문제아처럼 대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분노와 좌절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차별적인 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한 주민이 우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기 앉을 자리가 없네. 어디 다른 데 가서 먹지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운동실에서의 모욕적인 사건. 얼마 전 순자 할머니와 저는 운동실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여기서도 편히 지내지 못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그 노인의 편을 들며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들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봐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친절했던 직원들이 갑자기 불친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우리의 요청을 잘 들어주던 그들이 이제는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우리의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되살리며 문제들을 적어나갔습니다.
불친절해진 직원들의 태도 변화, 점점 맛없고 줄어드는 식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들, 줄어든 프로그램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부실한 시설 관리 등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왜 진작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견디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권리를 되찾아야 해요.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주민들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는 관리사무소로 가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주민들이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할머니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힘내세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니저는 분명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는 준비한 자료들을 매니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매니저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니저는 더듬거리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면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인가요?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신다는 건가요? 영자 할머니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띠꺼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무례한 직원들,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슬픔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길 기다리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이제 그만 떠나세요. 여기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해 주세요. 매니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내 돈 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버타운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지옥이었다고 말이죠. 실버타운은 저승가는 급행버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니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이고,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입니다.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설마 럭셔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